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 최초의 PHEV 그리고 BMW가 2020년 내놓은 최초의 친환경 차 5302를 시승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차에 딱 처음 탔을 때 야, 다른 게 없다. 기존 5 시리즈랑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요 계기판, 그리고 이 푸른 화면, 그리고 여기 있는 PHEV임을 나타내는 이 화면들이 이 차가 PHEV 차량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5 시리즈와 거의 다 똑같아요. 차에 딱 탔을 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인데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알던 520D M팩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얘가 좀 더 이제 가벼운 편이에요. 하지만 얘를 스포츠 모드로 이제 바꾸면 좀 더 묵직해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좀 들긴 하고요. 특히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기존에 이제 520D에서 자주 봤던 이런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센터페시아 구성들은 내가 5302를 타더라도 기존에 탔던 차들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302를 통해서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차의 경쟁 모델인 E300이 또 디자인은 내부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딱 5302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처럼 시동을 걸었을 때입니다. 5302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3 시리즈를 타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국산차를 타다가 이 BMW를 느끼기 위해서 5302를 선택하시는데, 그분들의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친환경 차라고 하면 이 차가 BMW에서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성을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이 차의 퍼포먼스성 위주로 한번 리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코스 같은 경우는 위례 스타필드에서 출발해서 남한산성까지, 그것도 정상까지 이 차의 가속과 즉 힘과 토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제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정숙해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그런 가속과 뭐 정숙성을 좀 자랑하는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5302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동 방식이 e드라이브,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얼만큼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맥스 E 드라이브가 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의 힘으로만 이제 움직이는 거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개입 없이 배터리 힘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최고 시속은 140에서, 그래서 내연기관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오토 E 드라이브를 하시면 되는데, 이 오토 E 드라이브로 이제 설정을 하면 이 배터리와 내연기관이 같이 이제 동시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냈을 때 이 배터리가 개입해 가지고 최대 출력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흔히들 그 PHEV 차량이라고 하면 친환경 차다, 그래서 힘이 좀 달릴 거다, 그러니까 힘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이 이제 부족한 힘을 이제 탁탁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보다 이 PHEV가 훨씬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강한 힘을 내는데 어떻게 연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져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강한 힘을 내지만 그 내연기관으로만 내야 하는 힘을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쓰는 기름을 이제 아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120의 이제 시속을 낸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순수로 기름만으로 이제 120을 내는데, 이 PHEV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 80%의 힘을 내준다고 하면 나머지 40은 전기 모터가 이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내연기관으로 쓸 수 있는 그 기름을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150만 낼 수 있는 힘을 이 전기 모터가 합산이 돼서 최대 250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PHEV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성과 그런 퍼포먼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차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까지나 공식 그 교과서적인 얘기고, 오늘 제가 이 남한산성을 올라가면서 과연 이 녀석이 저의 그 와인딩을 견딜 수 있을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하고 이제 주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확실히 첫 느낌은 아까 이제 처음에 주차장에서 나올 때는 이 차의 이제 스티어링이 좀 가볍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오토 이드라이브를 하고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스티어링의 느낌이 확 무거워져요. 이제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랑 이 스티어링 차이를 좀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이제 확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알던 그 BMW 그 5 시리즈의 그 스티어링 휠 느낌을 이제 확실히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남한산성 경사도 10%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속도는 78이고, 이 5302 같은 경우는 35토크에 252마력, 그리고 중형 세단치고 파워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00kg에 가까운 그 배터리를 탑재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뭐 좀 답답한 거 아닐까, 그리고 소리도 막 시끄러운 거 아닐까, 이런 걸 좀 걱정했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방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처음 저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정숙성을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코너링에서 제가 지금 급격히 돌 건데, 운전석이나 보조석이나 흔들려 없는 세팅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타이어가 슬립이 난다거나 헛돈다거나, 특히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라인을 그리는 게 아주 지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와인딩을 평소에 즐기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530-2로도 충분히 뭐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지금 가볍게 남한산성 정상까지 올라오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530이 적용한 가죽 시트는 다코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그런 나파 가죽보다는 약간 좀 맨들맨들하고 이제 딱딱한 느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기 전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장거리 운전했을 때도 그런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괜찮아요. 예, 현재로서는 크게 뭐 이 차의 시트가 불편하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없고요. 다만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이 차의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나파 가죽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불만을 좀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편의사항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럭셔리 라인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는 이제 작동을 해요. 360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빠져 있고, 그래서 대신 이 오른쪽에 360도에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감지 시스템은 작동을 하고요. 전방으로 나갔고요. 다시 후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기판, 이번에 2020년형이 도입되면서 이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스포츠, 컴포트 화면이고요. 그 여기 있는 건 디스플레이 화면입니다. 이제 미디어,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잠시만요. 반응성이 좋네요. 그리고 주행 정보, 주행 데이터. 제가 21.9km를 달리면서 정말 하드하게 달렸는데 연비가 무려 12.2가 나왔어요. 카
이런 부분들을 실내 조명, 즉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들어갔고요. 총 11개의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각각 한번 눌러 볼게요. 청동, 그리고 운전석, 사실 리스트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면 이 차가 530i가 530i보다 한 400만원 이상은 비싸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7,700만원이고 530i는 한 7,200~300만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BMW 코리아가 올해 친환경차 이제 시대라고 해서 이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각종 지원금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 가격을 실제 구매할 때는 6천만원 중반대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530i보다도 훨씬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할인을 이제 제껴 두고라도 이 차가 2년 반 정도 타면 유류비 측면에서 530i를 훨씬 앞선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 연비는 지금 16.7이거든요 근데 530i 같은 경우는 연비가 12, 13 이 정도예요. 그 5km의 갭을 2년 반 정도 타면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 차를 뭐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냐? 아쉬운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것보다 좀 더 퍼포먼스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엠팩이 지금 나오지 않고 럭셔리 라인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제가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던 거 다코다 가죽 그게 들어가서 착자감이 아무래도 일반 나파 가죽 시트보다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좀 약간 떨어진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특별히 좀 지금 타면서 짧은 시간 시승하면서 뭐 불편한 점은 이제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